아, 이분 진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건 뭐니 들으러 골룸에 왔다가 이제는 뽀얀 거탑이 메인이 되어버린 아싸 들었나? 예, 듣고 있나? 이건 뭐니 팀? 예,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왼쪽 가슴 쪽에 무언가 좀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쥐어짜는 듯한 고통은 아니고요. 뭔가 좀 쥐어짜는, 그러니까 뻐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잘 설명은 안 됩니다. 또 한 번씩 두 번씩 두근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심전도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심장 쪽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담배는 고1 때부터 피웠고 한 20년 가까이 피워온 셈입니다. 하지만 끊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20년 전에 협심증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완쾌를 하셨고요. 이게 유전일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이 심장이 아프다고 느낄 때 보통 가슴이 아플 때 나 심장에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협심증 때 나오는 통증이 있잖아요. 네. 통증의 70%는 심장으로 안 와요. 그러면 어디로? 명치가 아프거나 왼쪽 팔이 아프거나 이래요. 보통 이 가슴 아픈 거는 한 30-4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아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가슴이 이제 콕콕 찌르면 심장의 문제인가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심전도를 해봐서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30대 중반이면 보통 잘 안 와요. 협심증 정도 올 수가 있는데 네. 뭐 심근경색 올 나이는 아니고 네. 그러면 폐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폐를? 네. 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은 늑막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여기가 통증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좀 헤비 스모커신가? 네. 그래서 이 내용만 들어봐서는 엑스레이 사진하고 이런 걸 좀 찍어서 염증이 있는지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심장 부분은 우리가 통증이 올 때는 혈관이 좁아질 때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흔적이 남아야 그 심전도에 나와요. 근데 지금 아주 간헐적으로 오는 경우, 그다음에 베리언트 안지나라고 하죠. 조금 특이하게 변형된 협심증 같은 거는 이 케이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자기가 아플 때 한번 가서 검사를 하거나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운동 유발 검사예요. 트레드밀 테스트나 네. 막 뛰면서 막 그 하중을 심장에 주는 거예요. 네. 그때 혈류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검사를 해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건겠네요. 네, 그건 네. 간단하니까 한번 찍어보고 심장이라고 의심이 될 때는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운동 부하 검사. 네. 왜 하필 오른쪽 가슴이 좀 쿡쿡 찌르면 폐 쪽인가라고 생각도 했을 법한데 왼쪽 심장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이분이 갑자기 겁이 나셨나 봅니다. 걱정이 되셨나 봐요. 예. 예, 폐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20년 가까이 담배 피우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무리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임 원장이 얘기했던 그 트레드밀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심장 상태를 보는 거. 왜냐면 이제 심장은 증세가 있을 때 심전도를 찍으면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타나지만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심전도를 찍으면 설령 나의 심장에 문제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증세가 있을 때 나타나요. 심전도라는 검사는. 네. 근데 트레드밀 테스트는 한번 증세를 유발시켜서 보는 거니까 네. 그것까지는 좀 진행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은 유전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가족력, 유전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그 뇌혈관 질환에 잘 걸리는데 그게 조금 가족력이 있어요. 어떤 유전자가 딱 끄집어내서 어떤 게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다면 본인도 유전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큐텐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마치 별책부록처럼 추신하면서 코큐텐이라는 건강 보조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뭐 의사들도 권장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복용하고 싶어서 살펴봤더니 일일 권장량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네, 이게 보니까 이 제약사가 이게 코큐텐 어떤 거냐? 그냥 비타민 A, C, E 그리고 아연, 그다음에 다른 산, 망간 이렇게 들어있는 셀레늄 들어있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가 아니라 다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비타민이 섞여 있는 그냥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하나의 특정 성분이 아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러 제약에서 만들어요. 뭐 일동에서도 만들고 종근당에서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 제약사마다 그 하루에 먹는 권장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본인이 그 구매한 제품에서 뭐 하루 한 알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거대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냥 멀티비타민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네,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 뭐 제가 보니까 성분을 보니까 아주 특별히 의사들이 코큐텐만 권장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셀레늄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셀레늄.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셀레늄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 더 해보시면 돼요. 이 셀레늄이라는 게 뇌의 활성화를 시키는 보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뇌에는 막이 있어서 약물이 침투를 못하는데 이 셀레늄이 그걸 다른 약물을 뇌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그래서 뇌신경계통에 문제인 사람 할 때 저는 셀레늄하고 다른 약들을 같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을 이렇게 먹을 때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고 하면 이 셀레늄 자체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들어서 셀레늄을 좀 요즘에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셀레늄은 지난번 우리가 그 한약의 그 탈모를 대대적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긴 했지만 셀레늄은 탈모 현상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털 많은 저로서는 뭐 좀 빠져도 되지만 정말 무성하시네요. 이제 다시 보니까. 네. 아주 빡빡합니다. 진짜. 저도 왜 저를 보세요? 저도 뭐 나쁘지 않아요. 비교해 보려고 그랬지. 네? 예. 조 기자님 처음 봤을 때보다는 살짝 성겨지신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에스더 가늘기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은 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 밑에 새털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색깔이 하얗게 돼서 그게 문제지. 좋으시겠어요. 뭐, 뭐 좋으시겠어요. 자, 사연 주신 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늑막염 의심되니까 폐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스레드밀 테스트, 운동 부하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큐텐 관련해서는 그냥 뭐 건강보조식품, 멀티비타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제품 그 회사에서 뒤에 성분표에 그 복용량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니보다 훨씬 낫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뭐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 아니요, 뭐 그렇죠. 이건 뭐니보단 뽀얀 거탑.